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자, 지난 이 강릉 화재, 산불 화재 당시 상황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떡해. 야, 그거 됐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와, 이게 뭐야? 나 어떡해. 나 어떡해. 갈 수 있어, 우리? 어떡해. 어떡해. 빨리.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여기가 너무 안 보여서 빨리 못 나가는구나. 와, 양 변호사님, 이 골프장 세상에 막 뜨겁다고 차 아닌데도 정말 재난 영화에서 와.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영화니까 과장됐겠거니 했는데 정말로 저렇군요. 저 영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에 강릉에서 화재가 있을 때 골프장을 빠져나오는 그 골프장 직원들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예. 여기 불길이 잔디밭에서 저렇게까지 높게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도 보면서 아, 저럴 수 있구나 싶습니다. 저렇게 와. 활발 타오르고 있고 들으신 것처럼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뜨겁다 막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걱정하는 목소리 정말 생명 목숨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강릉 산불 정말 위험천만했다. 저 영상을 보니까 느낌이 확 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지하 환풍 시설 옆으로 딱 갑니다. 쭈그려 앉죠? 자, 그런데 손에서 뭔가 불길이 번쩍번쩍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쓰레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와중인데요. 자, 불이 이렇게 잘 붙는지 저렇게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아,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하, 저기 불 나는 거 보이시죠? 저 위쪽에.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저 현장을 지나가던 조사관, 화재 조사관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자, 지금 원안에 있는 분.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저놈 저거 저놈 저저 하더니 저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딱 봐도 말이죠. 연쇄 방화 같단 말이죠. 네, 저게 이제 충동 통제 장애 중에서 이제 방화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일 새벽 4시에 대전 중구 한 도로에 있는 쓰레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신고가 접수되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화다라고 해서 이 소방관들이 현장에 이제 출동을 했고요. 1차 화재 발생되고 난 이후에 40여 분이 지난 뒤에 또 인근에서 또 유사한 화재가 발생해서 이거는 동일범의 소행이다. 왜 그러냐면 이 방화강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간격으로 해서 이 연속적으로 불을 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 CCTV를 확인해서 흰옷을 입은 남성의 방화 정황을 이제 포착을 했는데 또 40분 뒤에 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이 방화범을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나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경찰에 가서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동 통제 장애한 그 부분인데 주로 이제 어떤 불을 지르고 난 뒤에 심리적 또는 성적 안정감을 얻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 원인은 열등감에 대한 일종의 그 보상 심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어린 물고기까지 싹 쓸 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자, 목포 해경이 경비함이 딱 저렇게 가죠. 중국 어선 위치를 파악한 후에 자, 물살을 가르면서 돌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항구공안 하면서 중국 바다로 저 중국 불법 조업하고 있던 중국 어선들이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저렇게 이미 올라타가지고요. 우리 경찰 결박을 하고 뭐 도망간다고 이게 뭐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게 말이죠, 이 기자. 그냥 그물을 친 게 아니라 치어까지, 그러니까 어린 물고기까지 다
잡아가는 싹쓸이 그물을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범장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아침 7시 반쯤에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이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60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일명 싹쓸이 그물이라고 불리는 이 범장망을 사용했는데요. 길이가 250m 정도 되고 이 폭은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물코 크기는 2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 물고기까지도 모조리 포획합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게 돼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이 이 범장망을 사용해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고요. 이후에 이걸 발견해서 붙잡았습니다. 이 적발된 중국 어선에는 20kg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새우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그렇죠. 저기 사실 조금 더 넘어오면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선들이 중국 어선 같은 경우는 더 잡으려고 계속 오는 거고요. 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금처럼 잡아가지고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위치 정보를 받아가지고 목포 해경하고 이 서해 해경하고 같이 합동 작전을 벌려가지고 지금 중국 어선을 붙잡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잡았는데 뭐 조사한 후에 대부분 추방을 하겠지만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게 좀 막거나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지금 너무 조업 기간이었다기보다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 부분이 계속 충돌적으로 요소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강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작심한 이승기 정면 돌파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배우 견미리 씨 딸 이다인 씨랑 결혼을 했던 가수 이승기 씨. 자, 그런데 결혼 후에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설에 대해서 심경을 전했더라고요. 네,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이 결혼으로 쏟아지는 악플과 조롱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단 팬들에 대한 미안함을 밝혔고 또 아내이자 처가 논란에 대한 해명 그리고 일련의 보도들에 대한 속상함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다인 씨랑 이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했던 사실을 전하면서요. 답답했다고 내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이다인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돌보고 아픈 곳을 살피겠다. 이 결심은 악플과 상관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축의금 전액을 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축복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요. 다만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뭐 부정적인 시선과는 별개로 이 세간에 알려진 내용 가운데 그렇죠. 이거 악의적으로 잘못된 거 많다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이승기 씨 입장에서 뭐 대중이 옳지만 잘못되고 오보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다인 씨의 부친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조작에서 260억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런 뉴스,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고 알려진 매체 5곳에 언론중재에 제소를 해가지고 정정 보도도 받았다고 이승기 씨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밤마다 시장을 돌면서 슬쩍입니다. 한밤중 시장에서 벌어진 일 만나보시죠. 자, 문을 모두 닫은 시장 내부입니다. 한 무리가 저렇게 주변을 배회하더니 수산물 가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더니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더니 카운터에서 현금을 저렇게 팍 집어들고 이거 많이도 갖고 나가네요. 자, 그런데 막 가방에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자, 며칠 뒤에 이번에는 또 과일 가게로 왔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저렇게 막 하더니 또 돈통을 그냥 있는 대로 탈탈 털어. 자, 이후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이 이번에 치킨집을 털려던 그 일당을 발견했습니다. 잡았다 이놈들. 자, 양 변호사님. 경찰의 눈썰미 칭찬합니다. 저게 영상 잡히는 장면은 지난달 27일 날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고요. 이 재래시장 요즘 상인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이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일당 5명이 일주일 동안 한 10건 정도의 절도를 해서 1,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수산물 가게, 과일 가게 다 털었고요. 마지막에는 치킨 가게 주변을 돌면서 3명은 망을 보고 2명은 들어가서 돈을 찾고 있다가 잡힌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으로 다 밝혀졌고 자세한 내용은 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예. 가게 안에 현금 가급적이면 안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장모님께 뭐든 다 주는 아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장모님께 다 주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오랜 연애 끝에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요. 아직 둘 다 살림이 서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종종 반찬을 보내주시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장모님이 신혼집 올 때마다 이것 좀 먹어봐 라고 하면서 반찬을 다 가져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옷이나 스카프를 선물해도 그걸 장모님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추억이 깃든 건데 꼭 드려야겠냐, 똑같은 걸 사서 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아내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얘기냐, 어차피 안 쓰는 건데 그냥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아내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골라주는 옷이랑 스카프 완전 구려. 나이 들어 보여.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다녀. 반찬도 그래. 좀 나눠 먹으면 안 되니? 우리 엄마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응? 동그라미. 야, 교수님이 안 드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야, 우리 엄마가 장모님 드시라고 그 무거운 거 그냥 싸고 여기까지 반찬 공수하는 거야? 그걸 왜 족족 니네 집으로 보내는데?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장모님이 해다 준 음식 우리 엄마한테 주면 너 좋아, X. 좋습니다. 2대2 좋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왜 화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를 예를 들어서 장모님한테 갖다 준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중요한 건 모르겠지만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가 먹어도 뭐 되는 거고 뭐 그만큼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또 뭐 추억이 깃든 선물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선물 자체가 어머니한테 줘도 될 만하니까 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의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그렇게 화낼 일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어때요, 주면? 그거는 이제 그 반론은 우리 교수님한테 네. 들어보고요. 자, 일단 양 변호사님. 뭐 이것저것 대가 관계 이런 거 복잡하게 따질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장모님이 뭘 주셨어요? 남편에게? 소중하고 예쁜 딸을 잘 키워서 준 거예요. 뭘 더 바래요? 아이야. 어디서 그걸 서운하다 그래? 너무 지금 장모님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안 보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추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집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존적인 것에서는 서서히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딸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긴 하지만 그 의존성 성향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시어머니가 반찬을 주는 거는요, 이거는 며느리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아들도 같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장모님한테 주면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서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모님 같은 경우도 준다고 그냥 덥석덥석 받지 말고, 야, 이거는 네 남편이 너 이런 기념일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걸 나한테 다 주면 어떡하냐. 그거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을 잡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의 신혼 부부들이 뿌리를 내려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지혜롭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두 분 뭐 반론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지만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좋고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남편에게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장모님한테 제가 주고 싶어요, 사실.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모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괜찮아요. 풀어야지 여기까지 안 건너옵니다. 그렇죠. 장모님하고 알았어. 결과론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이 기자. 네, 가족 여러분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오롱님, 준다고 가져가는 장모님이 더 이상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서옥희님, 이럴 줄 알면 시어머니 반찬하시지 말라고 하세요라고도 하셨습니다. 내일도 맑은님, 지금은 스카프 반찬이지 곧 돈차 집이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푸흐흐님, 나도 친정에 뭐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뿐이네요. 뭉게구름님, 반찬 많으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